60대 이후에는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과일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과일은 무조건 몸에 좋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대사 능력이 떨어지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과일들이 있습니다. 저는 30년간 노화와 혈당을 연구해온 영양학 박사 이정훈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의 식습관을 관찰하고 지도하면서 건강식으로 믿었던 과일이 오히려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봐왔습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이 과일을 잘못 선택해서 응급실에 실려가는 일도 적지 않았어요. 많은 분들이 과일은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십니다. 과일에는 비타민도 많고 식이섬유도 풍부하니까요.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신진대사가 떨어지고 간과 신장이 젊을 때처럼 작동하지 않거든요. 이때 잘못된 과일을 선택하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심장과 혈관이 위험해집니다. 특히 공복에 단 과일을 드시면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몸 전체가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당뇨를 부르는 치명적 과일 4가지와 반대로 뇌졸중을 막아주는 기적의 과일 4가지를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과일을 피해야 하고 어떤 과일을 선택해야 하는지, 그리고 언제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까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정보를 알고 계시면 앞으로 과일 고를 때 더 이상 헷갈리지 않으실 겁니다. 요즘 과일 드실 때 불안하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혈당이나 건강 때문에 과일을 망설이신 적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고민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지도한 한 분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김영자 68세님은 매일 아침 바나나를 드셨습니다. 건강을 위해서였죠. 바나나에는 칼륨도 많고 에너지도 빨리 올라온다고 해서 아침 공복에 꼭 1개씩 드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혈당이 급격히 올라서 두통과 어지럼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김영자님은 몇 년 전부터 신장 기능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었어요. 본인은 모르셨지만 검진 결과를 보면 신장 수치가 정상 범위 아래로 내려가 있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매일 아침 바나나를 드시니까 칼륨이 몸에 쌓이기 시작했고 거기에 바나나의 높은 당분까지 더해지면서 혈당이 200까지 치솟았던 겁니다. 병이 생긴 이유를 모르셨는데 원인은 바로 건강을 위해 먹었던 그 과일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이해하실 수 있어요. 김영자님은 제 조언을 따라 과일 섭취를 조절하고 바나나 대신 블루베리와 토마토로 바꾸셨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3개월 만에 혈당이 안정됐어요. 두통도 사라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지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과일은 선택이 아니라 방식이 문제라는 걸요. 어떤 과일을 먹느냐, 언제 먹느냐, 얼마나 먹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과일 섭취 습관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과일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뒤에 나올 실천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자, 이제 실제로 위험한 과일 4가지를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과일은 바로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60세 이후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칼륨이 과하게 축적될 수 있어요. 젊을 때는 신장이 칼륨을 잘 걸러내지만 나이가 들면서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칼륨이 혈액에 쌓이게 됩니다. 칼륨이 너무 많아지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고 심한 경우 심장 부정맥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미국 노인영양학회에서 진행한 대규모 조사를 보면요. 신장 기능이 저하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바나나를 꾸준히 섭취했을 때 심장 부정맥 위험이 약 3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게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예요. 앞서 말씀드린 김영자 68세님도 아침 공복에 바나나 1개를 드시던 습관 때문에 혈당이 200까지 치솟았습니다. 바나나 1개에 들어있는 당분이 생각보다 훨씬 많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60세 이후에는 바나나 대신 사과 반 개나 아보카도 한 조각으로 바꿔보세요. 사과는 당 흡수가 천천히 되고 아보카도는 좋은 지방이 많아서 오히려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요. 바나나를 공복에 절대 드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혈압약이나 신장 관련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약 먹기 전후 2시간 이내에는 바나나를 피하셔야 해요. 혹시 아침마다 바나나 드시는 분 계신가요? 오늘부터 다른 과일로 바꿔보시길 권합니다. 두 번째 과일은 포도입니다. 달콤하고 맛있는 포도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죠?
하지만 포도에는 숨은 당분과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문제가 됩니다. 포도 100g에는 설탕 4개에 해당하는 당분이 들어있어요. 포도알이 작으니까 한 송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드시는데 사실은 엄청난 양의 당분을 섭취하시는 겁니다. 한국영양학회에서 진행한 연구 결과를 보면 포도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의 혈당 상승률이 일반 그룹보다 2.7배나 높았습니다. 더 심각한 건 옥살산이에요. 옥살산은 신장에서 결석을 만드는 주범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박상호 71세님은 거봉을 정말 좋아하셔서 매일 드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옆구리에 심한 통증이 와서 검사해보니 신장결석이 생긴 거예요. 결석이 생기면 통증도 심하고 치료도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포도 대신 블루베리로 바꿔보시길 권합니다. 블루베리도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고 달콤한데 당분은 포도의 절반 이하예요. 색깔도 비슷하고 맛도 좋으니까 충분히 대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심하셔야 할 게 하나 더 있어요. 건포도나 포도주스 형태는 더 위험합니다. 건포도는 수분이 증발해서 당분이 농축되어 있고 포도주스는 과육 없이 당분만 남아있거든요. 달콤한 포도 얼마나 자주 드시나요?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할 때입니다. 세 번째 과일은 망고입니다. 망고는 열대과일 중에서도 특히 단맛이 강하죠. 그런데 이 단맛이 문제예요. 망고는 혈당 지수가 80에 달합니다. 이게 얼마나 높은 수치냐면 흰 쌀밥보다도 혈당을 더 빨리 올린다는 뜻이에요. 게다가 망고에는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성분도 있어서 나이 드신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일본 노화대사 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망고를 섭취한 노년층의 혈당 상승이 평균 25%나 높았다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보다 노년층이 망고를 먹었을 때 혈당 반응이 훨씬 크다는 거죠. 제가 상담했던 이선자 66세님은 망고를 정말 좋아하셔서 자주 드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얼굴이 붓고 가려운 증상이 나타났어요. 알레르기였던 거죠. 나이가 들면 면역 체계도 약해지면서 예전에 괜찮았던 음식도 갑자기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망고 대신에는 토마토를 추천해 드립니다. 토마토도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고 색깔도 예쁜데 혈당 부담은 훨씬 적어요. 샐러드에 넣어 드셔도 좋고 그냥 간식으로 드셔도 좋습니다. 특히 당뇨 전 단계이시거나 원래 알레르기 체질이신 분들은 망고를 완전히 피하시는 게 안전해요. 망고가 달다고 자주 드시진 않나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셨으니 이제는 선택을 바꿔보셔야 합니다. 네 번째이자 마지막 위험한 과일은 감입니다. 가을이 되면 특히 많이 드시는 과일이죠. 감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 탄닌이 위 속에서 단백질이나 다른 성분과 만나면 딱딱하게 굳어서 위석을 만듭니다. 위석은 소화가 안 되고 위 안에 돌처럼 남아있는 덩어리예요. 이게 생기면 폭통, 구토, 소화불량이 생기고 심하면 수술로 제거해야 합니다. 국내 한 대학 연구팀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요. 60세 이상 위석 환자의 70%가 감을 즐겨 먹었다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수치죠. 그만큼 감이 노년층의 건강에 치명적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만난 장미자 72세님은 곶감을 정말 좋아하셔서 겨울마다 한 봉지씩 드셨대요. 그런데 몇 년째 복통과 변비로 고생하시다가 검사해보니 위석이 생긴 거였어요. 곶감은 일반 감보다 탄닌 농도가 더 높아서 더 위험합니다. 가을철에는 감 대신 사과나 토마토로 바꿔보세요. 사과도 가을 제철 과일이고 아삭한 식감이 좋잖아요. 토마토는 사계절 내내 구하기 쉬우니까 더 편리하고요. 감을 드실 때 꼭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절대 공복에 드시면 안 되고 단백질이 많은 음식, 예를 들어 고기나 생선과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탄닌과 단백질이 만나면 위석이 더 쉽게 생기거든요. 가을이면 감을 찾게 되시죠?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건강이 더 중요하니까요. 자, 여기까지 위험한 과일 4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반대로 건강을 지켜주는 과일 4가지를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엔 좋은 소식입니다. 노년 건강을 지켜주는 훌륭한 과일들도 많이 있어요. 첫 번째로 소개할 과일은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뇌와 혈관의 방패라고 불릴 만큼 효과가 뛰어나요.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안토시아닌이 뇌세포를 보호하고 혈관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줘요. 특히 치매 예방에 탁월하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블루베리를 꾸준히 드시면 기억력이 좋아지고 집중력도 향상돼요. 저도 아침마다 블루베리를 한 줌씩 먹는데 정말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좋은 과일도 과하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블루베리를 너무 많이 드시면 위산이 과다하게 분비될 수 있으니까 하루 50g, 그러니까 한 줌 정도만 드시는 게 적당합니다. 블루베리는 냉동 제품도 괜찮아요. 냉동 블루베리도 영양소가 거의 그대로 보존되거든요. 오히려 신선한 것보다 저렴하고 보관도 편리해서 좋습니다. 블루베리를 드실 때는 요거트보다는 물과 함께 드시는 걸 추천해요. 요거트에는 당분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서 혈당 관리에 방해가 될 수 있거든요. 블루베리 한 줌에 물 한 잔 이렇게 드시면 완벽합니다. 블루베리 하루 한 줌 실천해 보실까요? 정말 간단한데 효과는 놀라울 겁니다. 두 번째 과일은 사과입니다. 사과는 예로부터 하루 한 개면 병원에 안 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건강에 좋은 과일이죠. 사과의 가장 큰 장점은 혈당이 천천히 오른다는 거예요.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당분이 체내에 천천히 흡수됩니다. 그래서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고 완만하게 유지되는 거죠. 펙틴은 장 건강에도 정말 좋아요.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서 장 환경을 개선하고 변비도 예방해 줍니다. 나이가 들면 장 기능이 약해져서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과를 꾸준히 드시면 큰 도움이 돼요. 사과를 고르실 때는 너무 달지 않은 품종을 선택하세요. 요즘 나오는 당도 높은 사과들은 일반 사과보다 당분이 훨씬 많거든요. 사과는 껍질째 드시는 게 좋습니다. 껍질에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어요. 물론 깨끗이 씻어서 드셔야겠죠. 천천히 씹어서 드시면 포만감도 오래가고 소화도 잘 됩니다. 하루 한 개 정도가 적당하고 저녁보다는 아침이나 오전에 드시는 게 좋아요. 저녁에 과일을 드시면 자는 동안 당분이 지방으로 쌓일 수 있거든요. 오늘 아침 사과 한 개 드셨나요? 내일 아침부터라도 시작해 보세요. 세 번째 과일은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는 과일 중에서도 특이하게 지방이 많은 과일이에요. 하지만 이 지방이 나쁜 지방이 아니라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입니다. 불포화 지방산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여줘요. 그래서 혈관 건강에 정말 탁월합니다. 혈관이 깨끗해지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크게 줄어들죠. 아보카도는 크림처럼 부드러워서 먹기도 편해요. 빵에 발라 드셔도 좋고 샐러드에 넣어 드셔도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통밀빵에 아보카도를 으깨서 발라 먹는 걸 좋아해요. 간단하면서도 영양가가 높은 식사가 되거든요. 하지만 아보카도에도 주의할 점이 있어요. 칼로리가 생각보다 높다는 겁니다. 아보카도 한 개에 약 250칼로리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반 개 이상은 드시지 마세요. 반 개 정도면 충분히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고 칼로리 부담도 적어요. 아보카도는 식사 대용으로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침이나 점심에 빵과 함께 드시면 포만감도 오래가고 든든해요. 낯선 과일 아보카도 한번 드셔서 보셨나요? 처음엔 맛이 심심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익숙해지면 정말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네 번째이자 마지막 과일은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를 과일로 봐야 하나 채소로 봐야 하나 의견이 분분하지만 식물학적으로는 과일에 속해요. 토마토의 가장 큰 장점은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입니다. 라이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세포 노화를 막고 암 예방에도 도움을 줘요. 특히 전립선암이나 위암 예방 효과가 뛰어나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토마토는 익혀 먹으면 더 좋다는 거예요. 토마토를 가열하면 라이코펜의 흡수율이 3배에서 4배까지 높아집니다. 그래서 토마토 소스나 토마토 스튜를 만들어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물론 생으로 드셔도 충분히 좋습니다. 샐러드에 넣어 드시거나 간식으로 드셔도 괜찮아요. 토마토를 드실 때 주의할 점은 위산이 많으신 분들은 공복에 드시지 말라는 겁니다. 토마토가 산성이어서 위를 자극할 수 있거든요. 식사 중이나 식후에 드시는 게 안전해요. 매일 중간 크기 토마토 2개 정도 꾸준히 드시면 정말 좋습니다. 토마토는 가격도 저렴하고 사계절 내내 구하기 쉬워서 더 좋아요. 오늘 저녁 반찬에 토마토 한 조각 넣어 보시겠어요?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자, 여기까지 건강을 지켜주는 좋은 과일 4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며 실천 포인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정리해 볼까요? 과일은 무조건 좋다는 생각 이제는 버리셔야 합니다. 60세 이후에는 과일이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몸의 대사 능력이 떨어지고 신장과 간 기능이 약해지면서 젊을 때 먹던 과일이 오히려 부담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바나나, 포도, 망고, 감은 혈당과 신장에 큰 부담을 주는 과일들입니다. 바나나는 칼륨이 과하게 쌓여서 심장에 무리를 주고 포도는 당분과 옥살산 때문에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신장결석을 만들어요. 망고는 혈당 지수가 너무 높아서 당뇨를 부르고 감은 탄닌 성분이 위석을 만들어 소화기 건강을 해칩니다. 이 네 가지 과일은 이제 멀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반면에 블루베리, 사과, 아보카도, 토마토는 뇌와 혈관을 지켜주는 훌륭한 과일들이에요. 블루베리는 안토시아닌으로 뇌세포를 보호하고 사과는 펙틴으로 혈당을 천천히 올려줍니다. 아보카도는 좋은 지방으로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고 토마토는 라이코펜으로 세포 노화를 막아줘요. 이 네 가지 과일을 꾸준히 드시면 정말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잘못된 과일 선택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혈당이 오르고 신장이 나빠지고 심장이 약해지면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지죠. 하지만 오늘부터 올바르게 선택하면 평생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작은 선택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 하루 과일 하나 바꾸는 것이 10년 후 여러분의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아침 식사 후 1시간 뒤에 과일 반 접시를 드세요. 공복이 아니라 식사 후에 드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양은 많지 않게 반 접시 정도면 충분합니다. 위험한 과일 대신 좋은 과일로 바꾸시고 천천히 씹어서 드세요. 이 습관 하나만 지키셔도 혈당이 안정되고 혈압이 내려가고 기억력까지 좋아집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30년간 수많은 분들을 지도하면서 확인한 사실이에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건강한 노후를 함께 지켜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어르신들께도 꼭 공유해주세요. 건강 정보는 나눌수록 좋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어떤 과일을 끊고 어떤 과일을 시작하시겠나요? 댓글로 다짐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결심을 응원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